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택컴 실장입니다. 자, 3월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이제 4월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봄의 기운이 상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자, 낮에는 따시게 좀 포근함이 아주 살짝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자,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최근에 가장 핫하게 출고 중인 4070 Ti 슈퍼 그래픽 카드를 활용해서 이 고성능 게이밍 컴퓨터를 한 대 제작해 드렸습니다. 자, 전자랜드에 은근히 외국인 분들께서 꽤 오시는 편인데요. 이 4070 Ti 슈퍼를 기반으로 세트 컴퓨터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셔서 의사소통을 한 연후에 PC를 구성해서 제작 진행을 해 드렸습니다. 샵 다나와 파츠 구성 목록 전체 합계로 세팅 및 조립 공인비를 포함해서 카드 현금 동일가로 총 329만원의 견적으로 진행을 해 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럼 딱 329만원으로 구성한 이 PC 견적에 대해서 제가 파츠를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메인 CPU부터 보겠습니다. i7 14700K 프로세서를 탑재해서 이 빌드의 시작점을 찍었습니다. 14700K 기본적인 제원 좀 보자면 8개의 물리코어 중 P코어가 8개가 들어있고요. 12개의 효율코어 구조입니다. 합계 20개의 코어 구조이고요. 이에 따른 합계 스레드는 총 28개죠. 자, 기존 13세대 대비 늘어난 4개의 E코어 덕분에 영상 편집이라든가 인코딩에서 이 렌더링 시 조금 더 빨라진 속도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요. 기본 클럭은 13세대와 동일하게 3.4GHz로 일부 코어에 한해서 부스트 시 최대 5.6GHz의 속도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그 깡클럭을 자랑하는 그런 CPU죠. 마찬가지로 기본 소비 전력은 125W지만 MTP 즉 피크 전력 소비량은 253W입니다. 단일 CPU 치고는 살짝 높은 범위의 MTP를 가지고 있죠, 인텔답게. 이 때문에 시네미즈 R23과 같은 이 CPU 과부하 테스트 시에 CPU 온도가 99도를 기본으로 찍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실제 사용 시에는 이 정도 등급의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한 렌더링을 돌리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실사에서 언더볼팅과 함께 3열 순행식 쿨러 조합으로 쿨링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자, 레벨 2차 캐시 메모리는 28메가고요 3차 레벨 캐시는 33메가 용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소소하게는 무선 이더넷 규격은 와이파이 7까지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죠. 자, 이렇게 L2, L3 캐시 메모리 증가와 더불어 2코어 4개의 증가로 인해서 업무 영역에 있어서의 성능은 그래도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음 쿨러 보겠습니다. 14700K 피크 전력 즉 MTP가 253W이기 때문에 13세대와 동일한데, 이게 13세대도 그렇고 14세대 14700K도 그렇고 시네벤츠 R23 테스트 시에 온도가 아까 말씀드린 99도까지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를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제작에 활용된 쿨러는 1층 순행 쿨러 중에서 17만원 가격 분포에서 높은 성능의 냉각 효과를 보여주는 3RC4의 라니 XY 360 제품을 탑재해서 빌드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5T의 두툼한 3열 라디에이터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기본 제품 대비 25% 증가한 히트 스프레더 규격이 적용되어 있어서 더 넓은 면적으로 CPU의 접전면이 닿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최상의 냉각 성능이 구현이 됩니다. 구리 알루미늄 재질의 CPU 워터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펜속 최대 2500rpm 가량으로 높은 풍량과 풍압을 바탕으로 자체 벤치 테스트에서도 고가의 제품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냉각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워터블럭에는 LED 상태 표기창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워터블럭 내부에 흐르는 냉각수 온도를 알 수 있다는 점도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워터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등 또 이렇게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도 LED에서 마찬가지로 상태가 표기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 라니 XY360 순행쿨러 출시 시점부터 지금까지 즉 500개가 좋게 넘게 출고가 되었는데 단 한 건의 순행쿨러 분량도 접수된 사례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구성 또한 상당히 좋다고 평가할 수 있죠. 네, CPU와 쿨러가 정해졌으니 결착할 메인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14세대는 동일한 1700 속개 방식으로 3세대를 이어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우려먹는 사골이냐 이렇게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좋게 말하면 기존 700번대 칩셋 보드가 당연히 호환이 되다 보니까 별도의 메인보드를 변경을 통하지 않고서도 지속적으로 CPU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드에 활용된 보드는 MSI B760M 박격포 와이파이 모델을 탑재해서 빌드를 진행했는데요. 700번대 칩셋 라인업에서는 준수한 성능의 14페이지의 디지털 전원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대 1050A의 전원 공급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14700K와 같은 이런 최상위 트림 등급의 CPU에 대한 최대치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미세한 그런 전원 공급까지도 관리가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보드입니다. 높은 등급의 메인보드를 활용하는 건 현재 시점에서 이 14700K나 14900K와 같은 단일 CPU 최상위 라인업의 CPU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중간 라인업 메인보드 가격대가 10만원에서 10만원 중반대까지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15에서 20만원 초중반 정도대로 내부 파츠 구성 요소들이 과거보다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부수적으로 이 MSI 박격프 시리즈의 보드는 전원부 발열부에 따른 이 쿨링을 위해서 장착한 이 히트싱크 부분이 표면적이 기존 대비 좀 더 커져서 효과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6E 규격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으로 연동해서 넓은 대역폭으로 유선 인터넷뿐만 아니라 무선 인터넷까지도 구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메인보드에서 무선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노트북을 쓸 때처럼 무선 인터넷 쓰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데스크탑도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자, 보드는 이지 디버그 LED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파츠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이 되지 않는지를 육안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이 가능해서 뭐 과거처럼 글카 뺐다가 램 뺐다가 이렇게 해보지 않고서도 어느 부분이 어느 파츠가 불량인지 바로 알고 초기 불량 파츠를 교환해서 바로 진행을 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빠르게 시간을 좀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 좀 있습니다. 자, 후면 포트에는 USB Gen2, 뭐 타입C 등의 다양한 입출력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액세서리를 편리하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네. 자, 다음 메모리 구성입니다. 외국 공임이라서 이 G스킬 브랜드가 마치 한국 사람이 삼성램을 사용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빌드에 활용된 제품은 G스킬사의 DDR5 6400 클럭으로 트라이던트 Z5 J 실버 패키지 16기가 2개 원팩 구성으로 장착해 드렸습니다. 총 용량은 그래서 32GB가 되는 거죠. 자, G스킬 메모리는 국내에서 튜닝 메모리 RGB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쏜 메모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메모리는 ARGB 풀컬러 조명이 지원되는 제품으로서 이 은은하게 RGB를 발산시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화려한 제품보다는 이렇게 좀 더 이런 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네요. 메모리 구성은 언제나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기가바이트당 단가가 과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32기가 정도는 한 방에 맞추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스토리지 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990 프로 2TB 용량 제품으로 탑재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최대 순차 쓰기 속도가 초당 6900MB의 속도를 구현하기 때문에 이 SSD 라인업에서는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죠. 28만원 정도의 다소 높은 가격을 배제한다면 단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PC를 구매하신 후 최근 몇 달 이내에도 초기 불량으로 출고된 이후에 아직까지 접수된 ASR이가 단 한 건도 없을 만큼 내구성도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금액만 신경 쓰지 않는다면 강력 추천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자, 고사양 게이밍 PC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글카입니다. 갤럭시 RTX 4070 Ti 슈퍼 티슈 모델로 그죠? 탑재 진행해 드렸습니다. 현재 시점 4070 티슈의 인기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 100만원대라는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 그죠? 200만원을 넘지 않는 거죠? 가격대로는 고성능 PC 하나 구입하는데 딱 안성맞춤인 GPU입니다. 수요도 탄탄하고 하다 보니까 수급이 되려 요즘에 최근에 딸릴 정도라고 합니다. 칩셋이 없어서 제조사에서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만드는 게 요즘에 좀 힘에 벅차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기도 하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제작에 활용된 케이스는 요즘 유행하는 어항 케이스 타입입니다. 이 요즘에 워낙 어항 케이스가 유행하다 보니까 3RC사에서도 딱 내놓은 제품 S406 콰이어트 리버스 케이스라는 모델로 내놨는데, 전면에서 봤을 때 이 좌측면과 전면창이 통유리로 이 마감이 프레임리스 타입입니다. 그래서 일명 파노라마 뷰가 가능한 그런 케이스인데, 7개 ARG 펜을 장착하는 건 과거에도 흔하게 있었지만 전면 유리와 측면 유리를 이어주는 이 부분이 프레임이 이제 빠지게 되다 보니까 시원하게 내부가 잘 보이는 뷰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케이스 자체도 꽤나 흡음이 잘 되어 있어서 정숙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자, 보통 이런 타입의 케이스들이 사이즈가 좀 큰 편인데 반해서 높이가 42cm, 가로가 21cm로 상대적으로 그래도 작은 편에 속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전원공급장치입니다. 4070 티슈와 14700K의 합계 전력 소비량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1000W 용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맥셀리트 듀크 1000W 80 플래티넘 모듈 ATX 3.1 모델로 장착을 해드렸는데, 자, 외국인 분들께서 제작 요청을 해주신 것도 있지만 프리볼트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110V에서 220V까지 전압 범위는 국가에 상관없이 파워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함도 있습니다. 80 플러스 플래티넘 등급이니만큼 그죠? 전원 인가 50% 구간에서 최대 93%의 전력 효율을
보여주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그만큼 누수되는 전력이 7%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 의미입니다. 자, 파워 자체는 과전류나 과전압으로 단락을 보호하는 이런 회로 기능 탑재 등 8중 보호 회로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PC 사용 중에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파워 자체 문제로부터 꽤나 오랜 기간 장시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고된 듀크 1000W 파워가 그래도 꽤 많은데 아직까지는 이것도 불량 접수가 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은 부분이고요. 바로 이어서 게임 플레이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이 정도 사양으로 어느 정도 플레이가 되는지 QHD 해상도이고요. 풀 옵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선 펠 월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대 프레임 191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최저 프레임은 147 정도 나오고 있네요. 상당히 빠릿한 거죠. QHD 풀 옵션인데 평균 프레임은 168 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르자 호라이즌입니다. 마찬가지로 QHD 해상도고요. 옵션도 풀 옵션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포르자 호라이즌 아시는 것처럼 사양이 꽤나 높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프레임 230 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고요. 최저는 179 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네요. 평균 프레임은 193 프레임 정도로 상당히 쾌적하게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걸,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 게임 안 해볼 수 없겠죠. 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대기 장소에서는 보통 230에서 240 프레임 정도를 뽑아주고 있네요. 화면 안에 들어오는 오브젝트가 이제 많아지는 이런 순간들에는 프레임 드라이브이 이제 좀 생기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215에서 240 프레임 정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전반적으로 게임 플레이하면서 프레임이 오르고 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평균적으로 300 프레임 이상은 뽑아주기는 하고 있죠. 중간중간에 프레임이 조금 빠질 때는 195까지는 빠지는데 게임 플레이 하실 때는 전혀 지장 없을 만큼 200에서 240 프레임 방어, 200 프레임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 게임 플레이 영상을 통해서 이 4070TC와 14700K 조합의 해당 PC로 어느 정도 게임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이 정도 게이밍 PC에 대한 견적 및 구입 문의를 좀 해야겠다, 항상 카카오톡 유선으로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 담당 MD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고객님의 환경에 알맞은 최적의 견적으로 안내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특컴 신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